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이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주말 잘 보내고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낚시라는 걸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느낀 거는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 정도로 사람도 진짜 많고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증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정신 수양을 위해서 낚시라는 걸 해봤는데 혹시나 기분들도 너무 힘드시다면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뭐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영화를 보신다거나 혹은 뭐 등산을 가신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돈벌을 위해서는 우리의 멘탈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첫 말이 좀 길었네요.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기립과 함께 10월 16일 일요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립. 바로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특별한 뉴스가 많았죠. 일단 어제 카카오톡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 또한 카카오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음 사이트도 안 들어가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카카오에 많이 의존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름들이 이것 때문에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또한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푸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공습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우크라에다가 미사일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와중에 아직까지는 앙탈을 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틴, 바이든과 대화 필요 못 느껴. G20 참가가 불투명하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물론 종합적으로 보자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살짝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끝난다는 신호는 발견하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좀 조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네요.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0.9%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200 라인, 2150에서 2200 이 라인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10월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와중에 0.1% 올랐네요. 최근 들어 외국인이 연일 계속 사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빠지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0.1%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변동이 조금 더 컸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신저가까지 달성해서 우리의 걱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금요일날 코스닥이 무려 4%나 급등했는데도 2.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 열흘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정확히 3분기가 끝나고 4분기가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호가 4분기에는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담기 시작하는 그러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옵션 만기를 제외하고는 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또 환율이 1442.5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금요일날 미국장이 또 빠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 주말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신 기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WTI도 소폭 하락해 85.61달러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그렇다면 선물 옵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 5개월 동안 선물 매동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진한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조금은 하방에 치우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외국인이 옵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늘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콜옵션을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 사이에 콜옵션을 대량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도 매우 특이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최근 5개월 차트를 딱 봤을 때 9월달까지는 큰 흐름이 없었죠. 하지만 9월 말 10월 초에 풋옵션 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는 앞으로 주가 흐름을 조금 상방으로 보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선물은 아직까지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데 옵션은 외국인이 분명히 상방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급등해서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보여줬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까지 올라가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하지만 그게 좀 비정상적이었나 봅니다. 다시 또 그 상승을 반납을 했네요. 다우 1.3% 하락, 나스닥 3% 하락,
S&P 500 2.3% 하락. 그렇다면 미국 증시 왜 빠졌나? 그냥 단순히 목요일날 크게 올랐으니까 금요일날 크게 빠진 걸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대 인플레 상승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이 두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기대 인플레 상승이 뭔가 봤더니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걱정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 있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같은 6,84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인 0.3% 증가와 전달 기록한 0.4% 증가, 이거를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 그리고 빠른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소비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비가 닫혔다는 거,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는 충분히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릴 그런 악재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미국 채권 신용물 금리를 딱 보면은 전 고점 근처, 그러니까 4.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여기서 하락을 해줄지, 꼭 하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전 고점까지는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도 꽤나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 또 걱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꼭 하락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일요일 12시 기준 코인을 딱 봤을 때 코인은 현재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는 아마도 내일 1.8% 정도 하락 출발하지 않겠나. 미국 선물이 어떤 흐름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일단은 하락 출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모두가 놀랄만한 상승이 나와서 기대감을 가졌지만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아쉽죠. 단 아직까지 저점을 깬 건 아니고 상승만 반납한 거니까 변덕스러운 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의 흐름, 그러니까 내일부터의 흐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게다가 중국 공산당 제24 당대회가 열리니까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날아올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시진핑이 3연임을 시작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2134가 코스피 저점인데 월요일날 내일입니다. 내일 그 저점을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 부분에서는 넷플릭스, 테슬라, 에코프로, 미국 주식은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한국 주식이겠죠. 이 친구들이 어떤 흐름을 나타내느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분기에도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증시가 출렁출렁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동을 보니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 연기금은 옵션 만기를 제외하고는 또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직스, 셀트리온, 삼성생명, 하나솔루션, SOL, 롯데케미칼 등등등 위기업들을 이번 주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중요하겠네요. 무엇을 샀나 봤더니 SK하이닉스 압도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LG엔솔, 삼성전자,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셀트리온, 기아, 신라젠, 크래프톤, 타차전, 두산에너빌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전자 이러한 시가총액 사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은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줍줍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과연 이게 어떠한 의미일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코스닥 인버스, LG생건, 코스닥 레버리지, 한국전력, 포스코케미칼, 대한항공, LG화학, SKT, 알테오젠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본 자유행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항공주, 여행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번 주에는 딱히 여기에 관련된 흐름이 나타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선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화요일입니다. 월가 황제 다이먼이 침체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또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진짜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S&P가 여기서 20% 정도 더 하락할지 우리는 또 관심 있게 봐야겠죠. 화요일날 외국계 증권사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큰 폭의 하락을 같이 덩달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한은 예상대로 빅스텝을 했습니다. 결국 금리가 3%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다행히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시간은 줄 테니까 빨리 중국에서 나오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목요일입니다.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살짝 호재가 있었네요. 몇몇 참가자들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긴축의 속도를 조정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야, 지표만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CPI가 계속 잡히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2연상이 성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이 오히려 신라젠을 사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P2E 게임이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정말 게임주가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살짝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주일장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파리 모터쇼 개최. 다만 여기에는 현대차, 기아가 이례적으로 참가하지 않았고, 게다가 폭스바겐 그룹과 BMW 그룹, 포드도 불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조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 그리고 르세라핌이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겠죠. 참고로 연준 베이지북은 미국 연준에서 매년 8회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이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공개한다는 거고,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한 별 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협력사 지원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금요일날 자동차 부품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들에게 약 5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부품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주가가 선반영으로 빠질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또 변동성 있는 한 주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토요일날 NCT 단독 콘서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의 실적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테슬라 중요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발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이 실적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포스러운 만큼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진짜 힘든 장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게 공부 그리고 기다림밖에 없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의 힘은 바로 시간에서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